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경기도는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긴급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청 이병우 복지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병우 복지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이병호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긴급 생계 위기 대상자들이 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이재명 도지사는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 달라. 이렇게 이제 도민들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아이디어들이 모였나요? 실제로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말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SNS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제안을 요청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답글을 올렸죠. 네. 그 중에 보면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즉 나눔 냉장고나 박스 이런 나눔 코너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무료 식사권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장발장, 표현이 좀 좋지가 않죠. 장발장이 뭐 이렇게 범죄 연상이 되니까 어쨌든 장발장 생계지원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제안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먹거리 그 공간 조성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뭐 이렇게 훔치다가 잡힌 사람들을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우리 뭐 경제 대국 10이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뭘 훔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긴급 생계 위기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 먹거리 공간 조성 그리고 이제 생계 지원 등의 그 지원 정책들이 경기도 내에 또 이제 마련이 됐다고 들었는데 우선 이 먹거리 공간 조성은 어떤 정책인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그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푸드마켓이라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16개 시도에 푸드마켓이 설치되는데 그 푸드마켓 안에다가 네.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표현이 괜찮나요? 그냥 드림 네. 무료로 네. 그냥 준다 이런 의미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냥 드림 코너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첫 번째예요. 실제로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네. 그냥 드림 코너에서 직접 이렇게 오픈 행사도 하시면서 직접 시연을 하셨어요. 어제 그 광명시 가셨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거기서 이렇게 인근 주변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셨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먹을거리죠. 먹을거리를 5가지 종류, 뭐 즉석밥이든 빵이든 뭐든 5가지 종류를 누구나가 오셔서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사회자님처럼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이 거기 가지는 않으시겠죠. 저 못 살아요. 저도 거기 가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어려우신 분들이 가실 텐데 그래서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특별히 그냥 그 한 번 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복지 서비스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사는 주소지의 읍면동에 연결을 해서 복지 서비스, 즉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재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이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해가지고 서비스로 연결을 해주자. 그래서 정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준다든가 차상위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연계를 해야죠. 그냥 뭐 오셔서 한번 가고 끝난다 이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제 31개 시군에 그걸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지시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뭐 이런데 그런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역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이런 것을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노숙인 있잖아요. 노숙인, 거리 노숙인들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역시 시설 앞에다가 냉장고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셔서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떡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떡이나 빵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 냉장고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드림이니까 이거 가져가면 안 하여튼 됩니까? 그러면 그 이러면서. 부분은 사회자님께서 그거 지키시는 걸로. 아니 근데 저 우리 이병우 국장님 예, 예. 좀 그런 그 무료 드림 코너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분들이 오셔서 예. 이렇게 뭘 이렇게 드셔야 그게 더 보람이 있는데 예. 아니 힘들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매일매일 네. 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럴 수 부분은 있죠. 어떻게 근데 좀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한 네. 가지가 조금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99가지가 좋은데 그거를 정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어렵냐 어쩌냐 서류 떼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서류가 예. 있겠습니까 또. 사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놓고 갈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드림 코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놓고 가는 코너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니 그 저 이 사회가 경기도 그렇게 갈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굿 아이디어의 정책들을 이게 다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특기가 그겁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되지 네. 책상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뭘 원하느냐 그거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저- 와닿는 정책을 펴시잖아요. 우리 저 이재명 지사하고 예. 우리 이병우 국장님하고 언제 한번 우리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야겠네요. 아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뭐 광명시도 가시는데 여기 뭐 광명시 바로 옆인데 인천이 여기 와가지고 저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 게 있고. 아 좋죠. 자, 근데 이제 이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이게 지금 확대가 언제까지 이게 쭉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31개 시군에 다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지금 3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급하게 지사님께서 SNS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남, 광명, 평택 그렇죠. 이거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31개 시군에 전부 다 확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이제 두고 또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홍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홍보가 그래서 기가 막혀야죠.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서 예.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복지 서비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저 무슨 저 대출 생계형 위기자 소액 대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거다 이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생계형 범죄 하다 보니까 뭐 벌금형 받으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또 그분들이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아요. 신용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 거 아세요?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다? 10등급까지 있어요. 예. 그게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신용이라고는 7등급 이하를. 이분들은 은행에 가도 대출을 안 해줘요. 왜? 그렇죠. 회수가 안 될 것, 상환이 안 될 것 같으니 안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채를 쓰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소액 대출을 연 몇 퍼센트? 1%. 그것도 5년 만기로 최대 300만 원까지 그렇게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이병호 국장님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셔서 네. 이거 저도 이거 그 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아침에 활기차야지. 안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 시간만 더 있으면은 계속 네.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좀 끝으로 네. 우리 저 긴급 생계 위기를 겪는 대상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또 더 이렇게 확대하실 예정이신지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겠죠. 예.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대폭 완화합니다. 그다음에 적용 기한도 연장을 할 거예요. 우선은 3월 말까지 연장을 할 거고 위기 사유도 추가할 거예요. 소득 감소 소상공인 있잖아요. 그분들 케이스잖아요. 30% 이상 소득 감소가 됐다. 또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됐다.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등 이분들 해서 우선 지원할 겁니다. 선 지원 후 심사. 이렇게 할 거고 이분들 혹시 계시면 주소지 은면동 주민센터 상담하세요. 꼭 거기 가세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아주 그냥 우리 이병우 복지국장님 목소리가 힘차서 되게 아주 아침에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무튼 계속 좀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조만간에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 경인 대행진 화이팅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래요. 들어가시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네. 자, 지금까지 경기도청 이병우 복지국장과 함께했습니다.